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 있잖아요. 네네. 서울 여행 가이드부터 맛집 리뷰 기사, 또 개인 블로그 포스팅, 추천 레스토랑 목록까지.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바탕으로 당신만을 위한 3박 4일 서울 미식 여정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이미 익숙하시더라도 당신의 자료 안에서 뭔가 새로운 영감을 또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서울의 미식지도라는 게 정말 다채롭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와, 정말 오래된 그런 숨은 노포부터 요즘 제일 핫하다는 그런 트렌디한 곳까지 관심사가 넓으시더라고요. 네, 폭넓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당신의 그 3박 4일 동선, 그리고 취향에 딱 맞는 그런 핵심적인 맛의 경험들, 이걸 좀 뽑아내고요. 네. 그리고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짚어보는 거죠. 그냥 목록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탐색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식당이 왜 당신의 자료에 그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지, 또 그곳이 가진 특별함은 뭘까? 그리고 이 경험들을 어떻게 착착 엮어야 당신의 3박 4일이 가장 풍성해질까? 그렇죠. 이런 걸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의 자료들과 함께 서울의 맛 속으로 한번 깊이 풍덩 빠져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서울 도착부터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인천공항으로 오신다면 역시 자료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건 공항철도 RX하고 공항버스네요. 그렇죠. 제일 일반적이죠? 네. RX는 그 넌스톱 직통 열차 타면 서울역까지 한 45분? 네, 그 정도 걸리고요. 1번 열차는 이제 역마다 서니까 1시간 정도. 네, 맞아요. 버스는 노선이 워낙 다양하니까 목적지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교통카드는 당연히 미리 준비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럼요. 필수죠. 숙소 선택의 폭도 정말 넓다는 걸 당신의 자료들이 딱 보여주고 있어요. 예산이나 목적에 따라서 합리적인 호스텔부터 아주 최고급 호텔까지. 네, 다양하게 보셨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동대문 근처에 가성비 좋은 숙소라든지 아니면 신촌의 깨끗한 호텔, 또 아주 럭셔리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신라 호텔 같은 곳도 리스트에 있었고요. 아, 맞아요. 봤어요. 특히 아이랑 같이 여행하신다면 그 JW 메리어트 주말 공휴일 무료 셔틀 정보 있잖아요. 이태원 명동 가는 거. 아, 그거 유용하겠네요. 네, 꽤 유용해 보였어요.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여행의 정말 필수품이죠. 바로 지도 앱. 당신의 자료들, 특히 그 블로그 리뷰나 여행 후기 보니까 공통적으로 카카오 맵하고 네이버 맵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 두 앱이 제일 많이 쓰이니까요. 구글 맵보다는 식당 정보나 대중교통 안내 이런 게 훨씬 상세하고 정확하다 이런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일부 자료에서는 영어 검색이 좀 불편하다 이런 지적도 있긴 했지만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도 현지 정보를 얻는 데는 이 두 앱이 거의 핵심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각 앱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카카오 맵은 실제 방문자 리뷰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 이런 평이 당신 자료에서도 좀 보였고요. 네네. 네이버 맵은 정보량은 정말 많은데 가끔 광고성 리뷰를 좀 잘 걸러내야 한다. 이런 조언도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죠. 외국인 리뷰가 많은 구글 맵은 그냥 보조적으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카카오 맵을 메인으로 쓰면서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을 상황에 맞게 이렇게 딱 활용하는 전략. 이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서울의 맛을 대표하는 음식들로 넘어가 볼까요? 당신의 자료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이건 꼭 경험해야 한다. 이런 리스트에 오른 것들. 역시 김치, 비빔밥, 치맥, 그리고 다양한 고기구이. 이거였어요. 아, 그렇죠. 김치는 단순히 반찬을 넘어서 한국 식문화의 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신 자료 중에 그 한식 관련 글 보니까 김치의 다양한 종류랑 그 발효 과정의 건강 효능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비빔밥도 빼놓을 수 없죠. 밥 위에 여러 채소, 고명, 계란 올리고 또 고추장으로 싹 비벼 먹는 맛과 영양의 조화가 정말 뛰어난 음식이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전주 비빔밥에 대한 언급이 좀 눈에 띄었어요. 네, 맞아요.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치맥. 이건 이제 K컬처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세계적이죠. 바삭한 한국식 치킨하고 시원한 맥주 조합. 당신 자료 중 한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한강공원에서 즐기면 천국의 맛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 그 표현 좋네요. 심지어 강남의 뱀파이어 치킨처럼
비건 옵션까지 등장했다는 정보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비건 치킨 신기했어요. 고기 구이는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자료들이 보여주는데 달콤 짭짤한 불고기부터 뼈째 들고 뜯는 갈비까지.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당신의 자료들이 단순히 그냥 유명한 불고기, 갈비 맛집, 뭐 우성갈비나 연타발 같은 곳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도 있었죠. 네. 거길 넘어서 좀 더 특색 있는 고기구이 경험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돛고기 506 같은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숙성 돼지고기. 아, 숙성 돼지고기. 네, 이건 단순히 굽는 걸 넘어서 고기 본연의 풍미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숙성 과정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 그렇군요. 또 필리핀 블로거 포스팅에서 소개된 갈매기살 전문점처럼 예전에는 막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특수 부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식당들, 이런 곳들의 인기도 주목할 만한 트렌드라고 자료들은 말하고 있었어요. 아, 갈매기살 저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식사를 넘어서 뭔가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런 대표 음식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한식의 특징. 당신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영양균형, 또 발효 음식의 적극적인 활용, 네.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 뭐 삶거나 찌는 방식 같은 거요. 그리고 천연 조미료 사용,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물론이고요. 그렇죠. 그런 한식의 매력을 이제 지역별로 한번 탐방해 볼 시간인데요. 3박 4일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려면 지역별 특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당신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맛집 탐방을 계획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강남역 3 지역.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죠. 당신 자료에는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가성비 좋은 점심 메뉴부터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 강소까지 정말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선택지가 많죠. 예를 들어 점심에는 대우부대찌개처럼 푸짐한 부대찌개가 인기고 저녁에는 아까 얘기했던 돛고기 5, 6의 수능성 돼지고기나 진시화로, 논골집 같은 소고기 구이 아, 네. 혹은 오발탄의 양대창 같은 메뉴들이 이 지역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강남 지역에서 좀 더 독특하고 창의적인 한식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온 6.5 같은 곳도 당신의 자료에서 흥미롭게 소개되고 있었어요. 온 6.5요? 네. 김치를 메인 테마로 활용한 모던 한식 다이닝인데요. 와인 페어링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름 온 6.5가 김치 숙성 최적 온도를 의미할 정도로 김치에 아주 진심인 곳이죠. 와, 이름부터 재밌네요. 그렇죠. 가격대가 좀 있고 와인 주문이 필수다, 이런 정보도 같이 있긴 했지만 김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맛보고 싶다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이런 곳은 단순 식사를 넘어선 경험을 제공하니까요.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죠. 명동, 동대문, 종로, 안국 이 지역입니다.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네,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죠. 당신 자료에는 명동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쌈밥집 오우가나, 1966년부터 운영된 설렁탕 노포, 미성욱 이런 곳들이 리스트업되어 있더라고요. 아, 노포들. 네. 노포라는 단어가 여러 자료에서 보였는데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식당들은 단순한 맛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동대문 하면 또 닭 한 마리 골목 빼놓을 수 없죠. 아, 그쵸. 당신 자료에도 원할매 소문난 원조 닭 한 마리가 대표적으로 언급되고요. 맑은 국물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아주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매력이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종로 안국 지역은 북촌 한옥마을이나 인사동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좀 고즈넉한 분위기의 맛집들이 눈에 띄었어요. 조선김밥에 옛날식 김밥이랑 콩비지, 아, 맛있겠네요. 그리고 찬양집의 해물칼국수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곳, 이런 곳들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지역에는 좀 더 격식 있는 식사를 위한 선택지도 많다는 점이 또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한국 자체 레스토랑 가이드인 블루리본 서베이 추천 맛집이라든지 미슐랭 스타를 받은 밍글스 같은 곳들이요. 아, 밍글스. 네, 당신 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밍글스에 된장, 간장, 고추장을 활용한 장트리오, 디저트. 이건 여러 자료에서 독창성의 극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어요. 와, 장으로 디저트를 만들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전통장을 디저트로 재해석했다는 점이. 그렇죠. 정말 대단하죠. 전통적인 맛부터 현대적인 해석까지 다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젊음과 자유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홍대, 마포, 연남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을 잃기 쉽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당신 자료에 있었는데 맞아요. 그만큼 선택지가 정말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독특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조선시대라는 술집 정보도 있었어요. 인테리어가 완전 사극 세트장 같아서 드라마 촬영지로도 쓰였다고 하니까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오, 그런 것도 있군요. 마포 쪽으로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숨은 강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신 자료 보니까. 네, 맞아요. 산청엔 흑돼지처럼 좋은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곳이라든지 석교 안면방처럼 한국식 에그누들이라는 독특한 메뉴를 시도하는 곳들? 이런 곳들이.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자료 중에 아마 K-팝 팬이신 것 같은 블로그에 글에서는 아티스트들이 자주 방문한다는 목구멍, 홍대점, 미나리 삼겹살 파는 곳이요. 아, 목구멍. 네, 거기를 강력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 발자취 따라가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할 만하죠. 그렇죠. 팬이라면 가봐야죠. 또 감나무집 기사 식당처럼 택시 기사님들이 인정한 곳은 뭐 맛에 대한 보증 수표나 다름없다. 이런 팁도 있었고요. 아, 그거 정말 꿀팁인데요. 실패 확률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다음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태원 용산 해방촌입니다. 당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지역, 특히 해방촌하고 용산 일대에 비건 식당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런 트렌드가 보였어요. 해방촌의 바이두부, 바이투프, 용산의 리틀 갱스터, 나 풀무원에서 운영하는 플랜투드 이런 곳들이 그 예시로 언급되었네요. 네, 채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겠네요. 네, 이 지역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용산의 파차마마 베이커리가 있더라고요. 아, 베이커리요? 네, 르세라핌 멤버가 방문해서 유명세를 탔고 하이브 사옥이랑 가깝다. 이런 정보도 같이 있었어요. 빵 좋아하시면 흥미로운 방문지가 될 수 있겠죠. 오, 그렇군요. 이태원의 정통 이탈리안 파스타 맛집 파스티피치오, 나 퓨전 한식 다이닝, 소울처럼 개성 있는 공간들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요. 네, 봤어요.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을 찾는다면 해방촌 신흥시장 안에 있는 와인바 뱅뱅 같은 곳도 당신의 자료에서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아, 뱅뱅. 분위기 좋아 보이던데요.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주목받는 동네 중 하나죠. 성수동입니다. 아, 성수동 핫하죠. 오래된 공장지대를 개조한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랑 식당이 많다는 점, 이걸 당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게 성수동의 매력이죠.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맛집들이 언급되었는데 일본식 오코노미야끼, 핫초, 조조 같은 곳, 부드러운 오므라이스는 성수다랑, 아, 네네. 스페인 요리 엘로코, 퓨전 한식, 성수 온실, 돈가스 오레노카츠 등등 선택의 폭이 정말 넓다는 게 특징이에요. 맞아요. 성수동의 매력은 이런 다양성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취향을 가졌든 만족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BTS RM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CFA 밴 역시 성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정보도 당신의 자료에 있었으니까요. 아, 그 정보도 있었죠. 네, 팬이라면 방문 계획에 꼭 포함시켜야 할 곳으로 보입니다. 성수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미식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앞서 여러 지역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비건 옵션에 대한 관심이 당신 자료 전반에서 느껴졌어요. 서울이 점점 채식주의자들에게 친화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 같기도 하고요. 네, 확실히 많아졌어요. 소개된 식당 외에도 마포의 점점점점점점 같은 비건 코스 요리 전문점이나 이태원 근처 파네스타, 디저트, 중구 오베르트, 도넛 이런 비건 전문 디저트숍 정보도 꼼꼼하게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로의 사찰 음식 전문점 바루공양. 여기는 비건이면서도 한국 전통의 정갈한 멋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여러 자료에서 추천하고 있었어요. 아, 바로공양 거기도 궁금하네요. 꼭 비건 전문 식당이 아니더라도 일반 식당에서 메뉴 조정을 요청하는 팁, 예를 들어 비빔밥이나 잡채에서 고기 빼달라고 하게 같은 거요. 네네. 이런 팁도 공유해 주신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은 실제 여행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럼요. 이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나에게 맞는 맛집을 실패 없이 찾는 방법. 당신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핵심은 역시 지도 앱과 리뷰의 현명한 활용인 것 같아요. 당신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카카오맵을 메인으로 사용하되
네이버 맵의 방대한 정보량과 구글 맵의 외국인 리뷰를 보조적으로 참고하는 것. 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뷰를 볼 때는 별점보다는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어떤 점이 왜 좋았는지 또는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맛있었다 보다는 구체적인 경험담이 더 믿을만 하죠. 맞아요. 피상적인 칭찬보다는 상세한 경험담이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로 지역명 플러스 맛집, 예를 들어 성수동 맛집 이렇게 검색하는 것이 현지인들의 추천을 찾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팁. 네, 그것도 좋은 팁이죠. 그리고 블루리본 서베이 같은 국내 가이드 정보를 참고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었네요. 결국 여러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유명세만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취향과 동선에 맞는 곳을 직접 발굴하는 과정, 그 자체가 여행의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당신의 자료들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3박 4일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효율적인 동선과 만족도를 높이는 팁이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역 묻기인 것 같아요. 당신의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 하루는 경복궁, 북촌, 인사동 라인의 강북 전통 지역, 네. 다른 하루는 강남의 트렌디한 지역, 또 다른 하루는 홍대나 성수처럼 특색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선을 짜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여요. 아, 그렇게 묶어서 다니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이동 시간을 줄이고 각 지역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관광이랑 식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오전에 북촌 한옥마을 둘러보고 점심은 근처 안국동의 소박한 맛집에서 먹고 그렇죠. 저녁에는 명동에서 쇼핑한 다음에 자료에 나왔던 오래된 노포를 찾아가는 식으로요. 네, 아주 좋은 계획인데요.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당신의 자료 중 일부 블로그에서 강조했듯이 유모차 접근성이나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요소들, 이걸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아, 맞아요. 아이 동반 여행은 또 다르죠. 네, 키즈 카페 방문을 일정해 놓거나 백화점 내의 푸드코트와 놀이공간, 신세계 강남점 리킬랜드 같은 곳이요. 네네.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스크림 맛집 정보, 터키 아이스크림이나 장미 아이스크림 같은 거요. 아, 그런 정보도 있었죠. 네, 꽤 있었으니까 중간중간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포인트를 넣어주는 센스도 필요하겠네요. 와, 오늘 강신의 자료들을 정말 깊이 파고들면서 서울의 맛지도를 뭔가 새롭게 그린 기분이 드는데요. 전통과 현대, 또 친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서울의 다채로운 미식 세계를 제대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도시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만의 완벽한 3박 4일 서울 미식 로드맵을 완성하는 데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저희가 오늘 살펴본 정보들은 당신의 여정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시작점이죠. 네. 중요한 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직접 탐험하고 발견하는 즐거움이에요. 당신의 자료 속에서도 숨겨진 골목 맛집 찾기의 설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글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재미가 또 있죠. 어쩌면 당신의 인생 맛집은 아직 그 자료들 속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모든 가능성 속에서 이번 서울 여행에서 당신의 미각을 가장 사로잡을 것 같은 단 하나의 맛, 이걸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당신의 자료 너머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 같은 맛을 찾아 나설 준비는 되셨나요? 다음 탐험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